안녕하세요, 닥터 벤자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드름에 대해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오늘은 먼저 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피지, 각질, 세균 등의 문제로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피지 분비의 증가로 여드름이 발생하지만 성인기에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유발 요인이 여드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역으로 이러한 유발 요인이 없다면 여드름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유발 요인이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여드름을 유발하는 화장품은 피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성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생긴 모양으로 기름을 간단하게 분류하면 막대기처럼 긴 형태와 부메랑처럼 휘어진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듯한 막대기형은 차곡차곡 쌓여서 보호막을 형성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습제에 쓰입니다. 휘어진 기름은 서로 잘 엉겨붙어서 화장품이 피부에 잘 먹히도록 해줍니다. 즉 휘어진 성분이 메이크업 제품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성분이 많을수록 화장은 잘 되겠지만 모공에 들어가면 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이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과거에는 파우더로 화장을 했죠. 기름이 없는 가루 형태로 화장을 했었는데 화장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찐덕한 기름을 많이 넣었더니 화장이 쉬워지고 잘 먹게 되었죠.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쉽게 화장을 할 수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는 제품도 나와 있죠. 어떤 분들은 쿠션이 가벼운 화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찐덕한 성분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 붙어 있으니까 지우기는 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럼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아예 쓰지 말아야 할까요? 써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쓰셔도 됩니다. 모공 안에서 화장품의 기름 성분과 내 피지의 기름 성분이 서로 섞이게 되는데 이때 피지에 있는 기름 성분 중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많은 사람은 이 성분이 피지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화장품 때문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피지 안에 리놀레산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메이크업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풀 메이크업을 하는 날과 가볍게 화장하는 날을 구별을 하시라는 겁니다. 즉 평상시에는 기름 성분이 많지 않은 비비크림이나 파우더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선크림 정도까지만 화장을 하시고 소개팅을 한다던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파운데이션을 이용한 풀 메이크업을 하시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가볍게 화장을 해서 피부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이크업 제품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지 여부는 내 피부 타입과 연관이 있고 여드름이 생기는 피부 타입이라면 메이크업 제품을 가려서 써야 돼요. 파운데이션, 쿠션 파운데이션은 찐덕찐덕한 제품이니 줄여서 쓰는 게 좋고 평상시에는 비비나 파우더 같이 기름이 적은 화장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드름과 기초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벤자민이었습니다.